민주당이 진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나 봅니다. 첫 대상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런데 여러분, 이 위원장이 왜 탄핵의 대상이 된 건지 아십니까? 알아야 이게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알 수 있겠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덕분에 한 주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좀 멀리 미국 뉴욕에 다녀왔는데요. 미국에도 이 동행가 뉴스터디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늘 댓글 보시면 전 세계에서 많이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녀왔더니요. 이게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하려나 봅니다. 탄핵이요. 탄핵. 그 대상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민주당이 꼽았습니다. 원래 이번 주 23일에 막 강경파들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 어쨌든 30일 이때는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뭐 대통령도 탄핵이 된 적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안 되라고 하는 법은 없지요. 헌법상 65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왜 탄핵이 대상이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보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탄핵 소추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 168인 전원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요. 물어봤어요. 저희 민주당 출입 기자가요. 민주당 의원에게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난 무슨 법률 위반인지는 관심 없고 그냥 이동관이 너무 싫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에 그렇다고 미워서 탄핵한다 이렇게 써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5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회는 거기에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동행가 뉴스터디 시청자분들이라면 왜 대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대체 무엇인지는 아셔야죠. 그래야 이 탄핵이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5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 이겁니다. 5명이 아닌 2명은 법률 위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동관 위원장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볼게요. 4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장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2항을 보면 그중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왜 위반했다는 거냐? 자, 여러분 방통위는요.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럼 그 5명이 누구냐?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입니다.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지금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자, 나머지 3명은 누구냐? 한 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됐어요. 국민의힘이니까 법에는 여당이 추천하는 거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합니다. 야당. 그래서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공석이에요. 없어요, 지금. 네. 원래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을 했는데 자,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이 사람을 하자고 여야가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자, 반면 민주당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2명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2명 체제로 방통위가 뭔가 의결하는 건 다 무효다 이거예요. 지금 2명밖에 없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에 14건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고
이걸 통과시킨 것 자체가 이 법 위반이다. 왜? 분명히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5인. 2인이라고 하면 그중에 과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절반도 안 되는데 무슨 의결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통위원회에서는요. 이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박해요. 13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기준이 2인이라는 거야. 2인. 그러면 2명 있지 않냐. 2인 이상이기 때문에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럼 왜 없냐 3명이. 이 3명이 그전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이 야당 방통위원들이 계속 임기가 안 끝나니까 계속 있었던 거예요. 버텼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임기가 다 끝나고 나니 이제 서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요. 자, 방통위 구성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2명, 5명 중에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1명 돼 있어요. 5명 중에 3명은 여권 몫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통위는 그 정부의 방통 정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방통위는 이 구성 자체가 원래 이게 여권의 우위를 가지도록 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야당이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나머지 4개도요. 속도 내겠습니다. 자, 2번째 탄핵 사유입니다. 가짜뉴스 점검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거다. 자, 이 2가지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헌법 조항이죠. 자,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한 법 조항입니다. 그럼 무엇을 침해했느냐?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뉴스타파의 대선 조작 언론 보도 의혹. 김만배와 신앙님의 인터뷰를 그런데 허위인, 가짜 뉴스인데 이거를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다른 지상파와 종편 기성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 썼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뉴스다. 가짜뉴스 퍼뜨린 거다. 이런 의혹이었죠. 자, 방통위가요. 이 보도 이후에 KBS, MBC, JTBC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냐면 대체 당시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 보도를 대선 직전에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은 한 건지 보통 인용 보도나 팩트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를 내라라고 했어요. 자, 민주당은요. 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자, 방통위는요. 아니, 가짜뉴스가 터졌는데 그럼 방통위가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방송국들이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는 절차가 있는지 방통위는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요. 이게 헌법과 방송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 이 건의 연장선상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이 건이 터지고 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가요.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를 만듭니다. 자, 가짜뉴스가 이번 대선 때 크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방심위가 뭐냐면요. 언론, 저희 채널에도 마찬가지죠. 언론사가 뭔가 보도를 했을 때 그 보도가 균형을 잃었거나 혹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이거는 방송 보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심의를 요청하면 그걸 심의를 내려서 뭔가 뭐 주의를 내리기도 하고 경고를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도 매기기도 하고 이런 전문 기관이에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률에 따르면 18조 이 법을 이동관 위원장은 위반했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 방심위가 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드는데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통위는요. 아니, 이 심의전담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통위와 방심위는 유관 정부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한 건데
협의를 해서 그 결정은 방심위가 해서 심의전단센터를 만들기로 한 건데 이거를 방통위가 독립성을 깼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탄핵 사유는 이겁니다. KBS와 MBC 이사장 교체를 위법적으로 했다. 자, 이 세 개의 법을 또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볼게요. 자, 여러분 방송법에 공사는 이 공사가 뭐냐면 KBS 있죠? KBS가 한국방송공사잖아요. 그죠? KBS.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KBS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성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네. 자, 거기에 이제 이사들이 있겠죠. 이사. 그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방송문화진흥법은 뭐냐면 MBC예요, MBC. MBC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송문화진흥이에요. 방문진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죠. 방문진. 네. 이 방문진 이사회가 있어요. 자, 요건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 언론 이거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기회를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언론에 참 이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아픔인데, 자, 박민 KBS 사장이 최근 임명이 된 이후에 시끄럽습니다. 그죠? 그 전에도 시끄러웠고 그 이후에도 시끄러워요. 자, KBS와 MBC는 뭐죠?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운영하는 방송이에요. 정부 방송. 그런데 그 방송도 사실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늘 충돌하는 거예요. 자, KBS에 아까 이사회가 운영이 된다고 했죠. KBS 이사회가 11명이 있습니다. 이 이사회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고 뭐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권이 7명을 추천을 하고요. 야권이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방문진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9명은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체가 여당한테 우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공영방송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노무현, 그 다음 이명박, 그 다음 박근혜, 그 다음 문재인. 단 한 번도 이런 충돌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냐? 정권이 바뀌면요. KBS와 MBC 사장을 정권 입맛에 맞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때마다 노조들이 막 반발하고 했었죠. 이건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진행됐던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된지 제가 기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여당은 작년 5월 이전에 누구였어요? 문재인 정권이 여당이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뭐냐?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이 여권 원래 이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윤석열 정부는 자기 이제 내가 여당인데 내가 임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공영방송 이 사장을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물러나니까. 예전에는 관행상 많이들 물러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안 물러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사진은 어떤 방식을 써서, 여러 방식을 써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 윤석열 정부가 방송 독립성 훼손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둘의 충돌에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사진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과거에 그랬던 거죠. 이 논리에 따르면. 어쨌건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진들을 교체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KBS 이사진을 교체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사진을 교체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문제를 삼고 그거를
탄핵 사유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도 비슷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이죠. KBS 이사회를 감독을 안 한 죄다. 이번에 이건 뭐냐? 방송법 99조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요. 보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정, 그러니까 고쳐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방통위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 박민 사장, 윤석열 정부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KBS 사장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절차적으로는 KBS 이사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사장부터 윤석열 정권 사람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서기석 이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끄러웠어요. 어쨌든 계속 시끄러웠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전 이사장 해임하고 새로운 서기석 이사장 임명하고 그리고 서기석 이사장 된 다음에 또 이사 바꾸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정족수가 되네 안 되네 뭐가 논란이 심했거든요. 그 절차를 무시하는데 방통위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할 일을 안 했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을 소추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 참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방통위가 아까처럼 뭔가 시정을 하려고 하면 개입한다 그래요. 그럼 민주당이 방송법 위반, 독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또 개입을 안 했다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개입을 안 했으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 직무유기다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방통위 입장에서는 이걸 개입을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 탄핵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이것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탄핵은요, 정치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결정입니까? 네, 법률. 예를 들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요, 정치적으로 미워서입니까? 아니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까? 자, 민주당은 둘 다죠, 뭐. 둘 다죠, 그죠? 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탄핵이란 제도와, 그러면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정당하냐? 자,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냐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요,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분명히 민주당은요 4개의 법률 3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요 만장일치로 기각시켰습니다. 자, 이건 정치적 결정이고 이건 법률적 결정이죠. 자, 탄핵은요 정치적으로 만능 열쇠입니다. 왜요? 모든 공무원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 되면 어떻게 돼요? 파면이에요. 그죠? 파면시킬 만큼 법률을 위반했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원장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탄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방통위원장들은 다 법률을 위반한 게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만큼의 잘못을 한 거냐. 아까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었죠. 그 탄핵 사유. 자, 그 탄핵 사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처벌하려는 게 민주당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은 또 누가 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왜 탄핵시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언제까지요?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릴 때까지. 이상민 위원장 6개월 동안 일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하느냐?
총선 때까지 이동관 위원장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아니냐. 왜? 이동관 위원장이 자꾸 KBS, MBC 같은 곳에 압박을 넣어서 여권에 유리한 보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손발을 묶어. 언제?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 내릴 때까지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면 지금이 11월이니까 12, 1, 2, 3, 4, 5. 내년 총선이 4월. 그럼 5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되잖아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기각돼서 돌아오든 말든 일단 선거는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묶어두려는 게 아니냐라는 게 사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도 크게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와 그 절차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법률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죠?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동건 위원장 만약에 직무가 정지돼요. 그럼 누구 하나 있어요? 이상인 부위원장 1명 있는 거예요. 1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인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6개월 동안 방통위는 올 스톱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국정을 6개월 동안 방통위 정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6개월 동안 묶어두는 게 과연 정당한 결정이냐? 하지만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헌법과 법률로 인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민주당은 제1당이니까. 다수당이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했고 그 정치적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자, 탄핵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정당한 걸까요? 정당하지 않은 걸까요? 답은 없는 거죠. 왜? 정치적 법률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검사 탄핵. 민주당이요. 헌정사상 최초로 좀 검사를 이거는 뭐 한 명이 아니라 집단 자체를 탄핵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